네, 장 마감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2006포인트, 코스닥 종합지수는 504포인트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ETF 투자 전략 좀 살짝 들었죠. 연예인들도 상당히 투자를 잘하고 계시는데 ETF는 주식하고 펀드의 중간쯤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잘 활용하시면 위험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프로그램마다 계속 방송이 되는데 관심을 두시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6인의 마감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인의 마감 전략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동기 와우넷 전문가 숨고르기 장세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코스닥의 IT 부품주의 비중을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종빈 SK증권 프렌즈클럽 센터장 증시 긍정적이다. 아직도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 실적 호전주 매수를 지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지점장입니다. 화학 IT 대표주 저가 매수의 기회다. IT 부품주 순환매도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원명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부지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점장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IT 관련주들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은 연초 상승 후에 이제 조정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그 미국 FOMC 회의록 내용 중에서 그 자산 매입 관련해서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올해 중으로 중단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지난 12월 이후에 상승을 주도했던 그 경기 민감 업종이 화학이나 철강, 조선 업종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면 IT 업종까지 이제 고르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12월부터 이어진 그 외국인 매수가 주춤하는 흐름 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하지만 그 외국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로 태도를 바꿨다라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아주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이 사실 그간의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조정 흐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어떤 조정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화학 업종이나 IT 대표주들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들이 연이어서 발표될 건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업종별 움직임보다는 같은 업종 내에서 종목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그 최근에 어떤 원화 강세 흐름과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항공주주 그리고 이제 일부 음식료 업종 종목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그 원화 강세 추세의 어떤 지속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그 거래소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군 종목들은 좀 빠르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 휴대폰 부품, 특히 IT 부품 업종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그 매수에 가담해 놓으시는 전략도 병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세 분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SK증권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인데요. 반도체 장비, SK하이닉스, 현대차 매수하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현상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부장입니다. 전자결제, 엔터, 모바일 게임주 순환매 구간이다. 이것들이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김우신 동양증권 부장은 단기 수급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우신 동양증권 부장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단기 수급 매매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런 주식시장 자체가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그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그 주가의 그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수급 주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최근에는 좀 많이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좀 됐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4분기 실적, 작년 실적이 완전히 나오지 않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하향에 대한 실적 그 조정에 대한 우려감과 그다음에 신년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어떤 그 주가가 어떤 특별한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만약 이탈했을 경우에는 대형주들 최근에 올라왔던 대형주들의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5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코스닥의 탄력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매매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수급으로 접근하는 단기 매매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 각 5종목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OCI와 현대건설, 대한항공, NHN, KT 이렇게 한 5종목 정도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시 반 기준으로 추정을 해낸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일유업과 실리콘옥소, 에스텍파마, 메디톡스, 파트론 이렇게 5종목 정도가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시 반 기준으로 나온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종목들 대부분 오늘 시장의 그런 흐름들보다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대부분들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아니면 뚜렷한 재료를 가지고서 주가가 원웨이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 동향에 따라서 주가의 부침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앞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그런 관점이시라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동반 순매수 여부를 체크하신 이후에 단기 매매를 하시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